꿈 일기 도전, 30일간 꿈 기록하기. 꿈의 언어. 어젯밤,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무의식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생생한 꿈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고, 깨어났을 때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악몽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밤의 경험을 단순한 뇌활동으로 여기지만, 만약 꿈이 실제로는 깊은 내면의 자아가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인간 정신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꾼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꿈이 무작위적인 신경활동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보내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꿈은 우리가 출발해야 할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단순히 잠든 뇌의 오락이 아닙니다. 꿈은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내면 세계의 사실입니다. 너무 현실적이고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꿈에서 깨어나서 며칠 동안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무의식이 간절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같은 꿈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적이 있나요?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초대장이며 기호와 은유로만 말하는 자신의 일부를 이해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자기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30일 여행에 도전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꿈 일기 쓰기라는 깊은 실천을 탐구할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있는 취미가 아니라 심리적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꿈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의식과의 신성한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가장 깊은 지혜와 처리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자신의 일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융의 꿈 접근법 이해하기. 융의 꿈 접근법은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프로이트가 꿈을 주로 소원 성취로 본 반면, 융은 꿈을 무의식에서 보내는 보상적 메시지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는 여러분의 꿈이 의식적인 태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삶에서 놓치고 있거나 피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기억들을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살아있는 창조적 힘으로 여러분을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 깊은 내면에서 보내는 편지와 같으며 기호와 감정, 그리고 원형적 이미지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면 이성적인 마음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통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융은 꿈속의 모든 인물이 여러분 자신의 정신의 한 면을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화난 낯선 사람은 억압된 분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언을 주는 지혜로운 노파는 돌파하려는 내면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는 아이는 일상에서 쓰는 가면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접근법에서 특히 강력한 점은 보편적인 꿈 상징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뱀이 다른 사람 꿈의 뱀과 자동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개인적 연상과 삶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심리적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꿈 해몽 사전이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해석은 신중한 성찰과 솔직한 자기 검토를 통해 여러분 내면에서 나옵니다. 융은 또한 꿈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을 자주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했거나 단순히 인정하지 않은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가지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특성들이나 피해온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작업이 아니지만 심리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꿈 속의 그림자.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거부했거나 완전히 통합하지 못한 성격의 일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자기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꿈에서 그림자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위협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여러분을 쫓아오는 무서운 괴물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도망치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해온 취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억눌러온 진정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곱씹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꿈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과 통합되려고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림자 인물들이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선물들, 힘, 열정, 창의성 또는 진정성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융의 명언 중 하나는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얻는다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 어둠을 의식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을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늦는 꿈을 꾸는 것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중 앞에서 벗고 있는 꿈을 자주 꾸는 것은 취약함에 대한 감정이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주제는 무의식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꿈이 촉진하는 그림자 작업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이 빛과 어둠, 힘과 취약함, 창조와 파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진정하고 자비로우며 심리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꿈 일기 실천 준비하기.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일 여행을 시작하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꿈 일기 쓰기는 단순히 기억나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 방법을 선택하세요. 침대 옆에 아름다운 일기장을 놓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휴대폰이나 음성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접근성입니다. 꿈이 여전히 생생하고 선명한 깨어나는 순간에 즉시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꿈 일기는 판단이나 분석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입니다. 순수한 수용을 위한 공간입니다. 깨어났을 때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가능한 한 완전하게 포착하세요. 사건뿐만 아니라 감정, 색깔, 분위기, 등장인물, 그리고 꿈을 꾸는 동안과 깨어났을 때의 기분까지 포함하세요. 꿈 실천 주변의 의식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에 몇 분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의식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삶에서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든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일기장과 펜을 침대에서 팔 뻗으면 닿을 곳에 두세요. 깨어나는 순간, 한밤중이라도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든 포착하세요. 나중에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지 마세요. 꿈은 거미줄 같은 실과 같습니다. 의식적 사고의 빛 속에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각 기록에 날짜를 적고 꿈의 제목을 붙이세요.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고양이의 꿈이나 끝없는 계단은 나중에 패턴을 기억하고 참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깨어있는 삶과의 연결점도 기록하세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처리하고 있었는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말입니다. 꿈 기억과 해석 기법.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문제는 기억하는지 여부입니다. 꿈 기억은 연습으로 형성되는 기술이며 이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잠들기 전에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세요. 자신에게 오늘 밤 꿈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무의식에게 하는 이 간단한 말이 기억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주어질 때 마음은 명확한 의도에 반응합니다. 깨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피하세요. 대신 눈을 감고 몇 분간 조용히 누워서 꿈의 조각들이 떠오르도록 하세요. 종종 꿈은 조각조각 돌아옵니다. 느낌, 이미지, 사람의 얼굴 등으로 말이죠. 이러한 조각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꿈의 전체 테피스트리로 다시 이끌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면 이때가 꿈 기억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불이나 휴대폰 손전등을 사용해서 기억나는 것을 빠르게 적어두세요. 아침에 자세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꿈에 대한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융의 통찰과 원형적 패턴이 안내할 수 있지만 최종 의미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공명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꿈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가?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가? 여러 꿈에 걸쳐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계속 집에 대한 꿈을 꾸고 있나요? 다른 방들을 탐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항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요? 집은 종종 자아를 나타내며 다른 방들은 성격이나 삶의 다른 측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과거, 현재의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낯선 사람들인가요? 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기억하세요. 꿈속의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측면을 나타냅니다. 비판적인 상사는 내면의 비평가일 수 있습니다. 지지해주는 친구는 내면의 양육자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렌즈를 통해 상징을 고려하세요. 물은 감정을 나타낼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물인가요? 평화로운 호수는 격동하는 바다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드러운 비는 파괴적인 홍수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 연상이 보편적 의미보다 중요합니다. 30일 도전 틀. 우리가 함께 이 변화의 한 달을 어떻게 구성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꿈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주차, 토대 쌓기. 첫 주는 습관을 기르고 소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순전히 기억과 기록에 집중하세요. 아직 해석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상하거나 조각적이라도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포착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무의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주차, 패턴 탐구. 두 번째 주에는 반복되는 주제, 상징 또는 감정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부드러운 질문을 시작하세요. 어떤 패턴을 보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계속 나타나는가? 어떤 상징들이 중요해 보이는가? 관찰과 패턴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일기장에 만드세요. 3주차, 대화 깊이 더하기. 3주차에는 더 적극적인 해석을 시작하세요. 꿈과 깨어있는 삶 사이의 연결을 찾아보세요. 특히 생생한 꿈을 꾸었을 때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무의식이 현재의 도전이나 성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때 진정한 통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주차, 통합과 변화. 마지막 주는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꿈에서 얻은 통찰이 깨어있는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무의식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림자의 어떤 측면이 인정되고 통합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곳에서 심리적 작업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4주 동안 요구와 기대가 아니라 인내와 호기심으로 이 실천에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시간표로 작동하며 해석을 강요하면 여러분이 열려고 하는 바로 그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꿈은 명확하고 즉시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꿈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신비로운 채로 남아있다가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과정을 믿으세요. 메시지가 혼란스럽거나 도전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무의식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으로의 여행. 오늘 함께한 시간이 끝나가면서 깊이 있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꿈 일기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신 깊숙한 곳으로의 신성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행은 잠자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융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때 시야가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30일 도전은 안을 보라는 초대이며 꿈의 무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광대한 지혜에 깨어나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매일 밤 여러분은 자신의 무의식에서 인도와 통찰, 그리고 치유를 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까요? 어떤 창의성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어떤 부분을 마침내 받아들일 준비가 될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꿈은 이미 여러분에게 완벽합니다. 꿈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의 성장과 치유, 그리고 개성화 과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목표는 꿈 해석 전문가가 되거나 가장 상징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무의식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더 온전하고 진정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의 전체 스펙트럼을 더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실천에 전념하세요. 침대 옆에 일기장을 두세요.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꿈에 접근하세요.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상하거나 조각적이라도 모든 꿈은 무의식에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을 남겨서 알려주세요.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꿈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요? 무의식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30일 도전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자기 발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심리적 성장과 자기 인식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의식적인 마음이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 진실의 증거입니다. 좋은 꿈 꾸시고 무의식으로의 여행이 깊은 발견과 성장의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